아이들은 태어날 때 혹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많은 직함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와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담겨 있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름과 직함으로 불리우고 계신 분을 김유아 행복소통에 모셨습니다. 현재는 동서포럼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류중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직함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통화하기도 힘들다. 우리 작가께서 무척 힘들어 하셨는데 그만큼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요즘 많은 일들이 네. 복합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에 하실 일들이 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행복소통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 한번 하시죠. 네. 행복소통 시청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많이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마음이 네. 듭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은 김유아의 행복소통입니다. 왜 나를 초대했을까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짐작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우선 네. 지역을 사랑하고요. 네. 그 생활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면서 네.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그 조그마한 마음을 아주 귀하게 봐줘서 오늘 저희를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네, 늘 행복하게 소통을 하시는 분이라서 사실은 저희 그 프로그램의 초대 손님으로 1순위가 아니셨나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요즘에는 어떤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대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러나 어려울수록 끔이 있는 의미가 있고 끔이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네. 요즘은 박람회가 끝나면서 또 다른 우리 지역의 행복 발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2022년에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여수 박람회장에 유치해보자. 네. 모든 것을 여기다 쏟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회의가 바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입니다. 네. 자,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네. 사실 지역 사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라서 처음에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제 일생의 절반 이상을 청소년 지원 사업과 함께 해왔습니다. 1973년에 5월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낙도 어린이를 데리고 서울 수학여행을 갔던 일, 예. 그리고 도시 문화를 체험시키는 일, 아니면은 낙도로 선 도시 문화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했던 일. 더 중요한 것은 그 섬들의 그 건강 진료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의사들을 모시고 가서 건강 진료와 치료를 해줬던 일들이 바로 40년 전인데 네. 벌써 그런 세월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섬 그냥 배 타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네. 시절에는 그렇게 섬에 있는 특히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청소년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네, 6.25 전쟁 등이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 저희들의 청소년 시대였습니다. 네. 전쟁 이후에 항폐화되고 척박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예. 그러면서 1970년에 들어오면서 경제 개발화가 되면서 이들이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고 사내외 역군으로서의 마지막 세대들입니다. 네. 그리고 저의 그 청소년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알려주고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40년 전 그때는 뭐 지금처럼 정부에서나 뭐 시에서 관심이 많아서 예산을 탁 주면서
이거 청소년 사업 해라 이런 때도 아니잖아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지역을 돕는다는 것보다는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 지원이나 어떤 단체 지원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네. 때였어요. 예. 제가 마침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또 수당도 받고 또 노조사업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잘 이렇게 돈을 번 때였고 그 당시에 돈을 벌어서 마음껏 아이들한테 투자를 했었고요. 네. 30년을 지속적으로 낙동이를 데리고 서울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잡지인 10대들의 청소년 잡지를 출간했었고요. 네. 지역 청소년 문제 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 문학상을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면 40년 이상 전이니까 이 섬 아이들이 도시로 오면 네. 버스를 보고 기차라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던 것. 그리고 기차를 타면서 신발을 벗고 들고 타는 예. 것. 그 서울 가서 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구경하면 잃어버릴까 봐서 네. 밧줄로 줄게 늘어뜨려서 손을 잡고 그러게 했던 거. 네. 걔네들끼리 마지막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을 방문해서 대학 언니 오빠들하고 대화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꿈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주 일이었고요. 10대들의 소리라는 청소년 잡지는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만든 책이에요. 그들이 만나고 싶은 명사들이나 그들의 하고 싶은 고민들, 이성 문제, 진로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들을 이 청소년 기자들이 취재해 오면은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발간해서 학교로 보내주는 거. 그 당시에는 대단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네, 아주 상상도 못할 만큼 인기가 높았고요.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아직도 훌륭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에 청소년 통계학은 있어요. 근데 지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청소년 문제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지도를 어떻게 할 거니까, 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은 부모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지역 어른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들의 자살 충동을 몇 프로나 느끼고 있는가, 순간순간 느끼는 가출 현상을 몇 프로나 되는가, 그네들이 음주 현황을 어떻게 되는가, 모든 통계를 다 잡아냈어요. 그래서 1996년, 25년 전에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었죠. 이 책이 바로 그 당시에 통계를 냈던 여수의 최초의 통계 자료입니다. 여수 여천 지역 청소년 백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안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25년 전에는 어떤 의미로, 어떤 정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양심이 있는가를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좀 어설프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자료였습니다. 이거를 아주 고이 간직하고 계시는군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만약 맞습니다. 25년 전에 이런 통계가 있고 지금 다시 통계를 보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유아 대표님께서도 시인이시지만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학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청소년 문학상을 제정했는데 의외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문학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심사를 하러 오신 분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만한 그렇게 수준이 높은데도 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문학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그 힘들었던 시절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까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냥 쓸 만큼 벌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쓰신 건데 네. 사실 그런 게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청소년 지금 일을 쭉 해오시다가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지만은 지금 동서포럼 대표라고 소개를 했고 또 기후변화 협약 당성 총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중간에 지역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오신 거죠. 네, 그 안에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웃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BBS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불우한 아이들의 네. 그 삼촌이 되고 이모가 돼서 네. 돌보아주는 거 BBS 회장을 오래 했고요. IMC, 여수 IMC가 대단히 어려울 때 총무 대행도 했고요. 네. 또 그 일이 지속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면서 창립 멤버로 초대 의장을 했었고요. 네. 이런 일을 하다가 네. 우리 지역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변방으로 밀리느냐. 예. 그때 시작된 게 25년 전이었거든요. 네. 최초로 김영삼 정부 때 해양 엑스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랬죠. 네.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박람회 유치 운동을 시작을 했죠. 네. 박람회가 유치되기까지 그리고 유치되고 나서도 정말 치열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활동을 해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2002년 12월 2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 프랑스 모나코 컨벤션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정부 대표는 거의 된다고 유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한테 완패를 했습니다. 예. 근데 유럽의 모든 특파원들이 또 KBS가 유치될 걸로 예상을 하고 현장 중계를 하기 위해서 파견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실패하고 한국 대표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네. 어떤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예. 나는 시민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도전할 것입니다. 이 네. 시작이었어요. 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12월 11일쯤으로 기억이 돼요. 네. 그때 기구를 해서 자,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실패한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좌절하고 눈물 흘릴 때가 아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자. 그리고 찾아냈던 게 2012년 인정박람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등록박람회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중간에가 인정박람회가 있었어요. 네. 이것을 대안으로 잡았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정부도 반대를 했고 안 되는 거, 예. 전남도도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강주에서는 강박람회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게 강주시하고 싸웠던 거예요. 네. 그 강주시를 우리가 버스 4대를 5대였나요? 5대를 동원해서 강주시청을 쌌죠. 예. 양보하라고. 그러면서 네.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네. 희생될 것을 가정하고 내가 구속되면 누가 사식을 넣는 것이다. 그 순서까지 정해놓고 네. 이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유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웃으시면서 지금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그 당시 생각하시니까 정말 치열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해냈구나. 멋지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예. 박람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목소리 톤이 높아집니다. 그러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박람회 유치도 성공했고, 그렇지만 박람회 유치의 성공과 또 개최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지역사회 문제에 뛰어드셨어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박람회 운동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예수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 사후 활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 사후 활용의 완성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2022년에 열릴 제28차
유행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두 번째 도전한 거예요. 네. 사실은 2012년 박람회 끝나고 12월 달에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당시에 아주 분위기가 좋았죠. 예. 저도 그 총회 현장에 남아프리카가 있었는데 바로 내리면 결정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바로 오늘 저녁에 VRP께서 카타르에 전격적으로 양보합니다. 그때 실패를 했죠. 네. 그리고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5년 만에 돌아오는데 2022년이 아시아 차례예요. 네. 그래서 이때다. 재도전이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뤄내야만이 박람회 4호 활용의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유치가 되겠죠. 돼야 됩니다. 네, 반드시 돼야 네. 되는 거죠. 예. 지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동서포럼에서 초청을 했어요. 예. 그 초청 간담회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를 적극 검토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이 유치가 성공이 된다면 네. 여수는 세계 역사에 우뚝 있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엔에서 환경 문제로 회의를 했던 게 1992년이니까 딱 30년이 되는 해예요. 네. 전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예. 그 국제회의를 전라남도 여수에서 연다 그런다면 네. 이것은 세계 속의 한국으로 그 속에 여수가 우뚝 서게 된 거예요. 네. 이것이 유치돼야만이 박람회 4호 활용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동서포럼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동서포럼이라고 이름을 짓고 활동하시는 게 그렇죠? 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가 아마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네. 때예요. 그때 선거 때 얼마나 영원한 갈등이 심했습니까? 네. 바로 그 후에 동서합을 시민이 한다. 정치권에는 못 맡기겠다. 네. 그래서 10개 시군이 최초로 우리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합을 우리가 이루겠다라고 네. 시작된 게 동서포럼인데 박람회 유치 또 준비, 개최, 사후 활용까지 네.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네. 지금 이 운동을 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여수 지역만 발전한 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공동 발전시키자. 네. 이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도 이렇게 동서포럼 주축으로 해서 지역 감정 없이 지금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 예, 네. 정부에서도 아니면 네. 청와대에서도요 대단히 이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수십 년을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영원한 합을 못 시킨 거예요. 예. 근데 이 시민 단체가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네. 우리가 영남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전남권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쪽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네.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공동 문제로 서로 강강하기, 또 서로 시민단체 교환하기 네. 등등의 일들을 실제하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회의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나는 꼭 이것만은 보고 싶다. 이런 일은 내가 어떻게든지 꼭 하고 싶다. 이런 또 다른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생각은 끊임없이 많죠. 예. 근데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도 네. 어떠한 존재를 갖고 있느냐 늘 자주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꿈이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삶은 지속돼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행복한 소통이 되려면 네.
존재를 나누는 것, 늘 성찰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혹시 뭐 후회되는 일도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래도 내심 내가 돌아보면은 좀 후회스러웠던 일이네라는 것이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실패한 것은 항상 아쉽죠. 예. 첫째 보면 2012년에 개최하려고 했던 그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한 게 늘 가슴에 와닿고요. 네. 제가 지역에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네. 한참 돈 잘 벌 때 네. 모아놓은 것이 없어서 아직은 지역 가정 경제에 도움이 못 된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렇지 않아도 가족 얘기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하시고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일들을 하는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은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족에서는 어떤 아빠고 어떤 남편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네. 아버지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멋진 분.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네. 귀염이래요. 귀염이? 예. 그래서 네. 그 아이 두 아들이 네. 함께 해줘서 또 가족이 함께 해서 늘 든든하고요. 저는 가끔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늘 일깨워주는 내 가족,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가 한없이 사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행복 소통의 소식을 늘 바이러스처럼 전파하고 그러한 삶을 제가 살 수 있다면 네. 아마 마지막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아니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게 정말 생각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깐 언급하셨지만 나는 앞으로 어쨌든 이런 사람으로 살겠어. 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내 생을 살아가겠어. 이런 다짐이라 그럴까요? 스스로의 약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공개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늘 꿈이 있게 살고 싶습니다. 예. 항상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또 내가 소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희망을 나눠줌으로써 모두가 같은 좋은 희망을 갖지 않겠는가. 그리고 꿈이 있어야 아름답고 아름다워야 행복하니까 네. 이게 모두가 행복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네, 제가 곁에서 뵀을 때는 행복 바이러스십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도 고마우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 뭐 생각난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 대표로 그냥 행복 소통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끝인사 겸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 소통 시청자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십시오. 꿈이 있으면 언제나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고 나갈 방향이 있다면 그보다 멋진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름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많은 직함 역시 그 직함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붙여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름과 직함대로 조금씩이라도 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요 더 나은 나를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